지금 자가발전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자가발전은 팟빵과 파티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싫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자가발전을 검색하셔도 자가발전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zaga.kr에서도 나눌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아망디였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히사시부리 데미 히사시부리. 야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드립이다. 나 이 사람 이름만 보면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데미 히사시부리 이렇게 외웠거든. 아 우리가 저한테도 그렇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야 데미 히사시부리 걔 이러더라고요. 이거 오래간만에 갖고 장가 쉬는 동안에 신디케이트 찾아봤는데 이거를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분류하는구나. 저는 RPG로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전략 시뮬레이션은 약간 스타크래프트 같은 건가? 네, 아니야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턴제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즘 보면은 그 턴제 RPG처럼 보이는데 삼국지 조조전 이런 거. 비슷하지. 근데 이제 그거에 괴가 이제 뭐 유닛들의 뭐 이름을 갖고 있고 시나리오가 그런 식이 아니라 네. 전략 시뮬레이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오래간만에 또 해봐야겠네요. 이걸 또 갑자기 한다고? 해야지. 재밌어 이거. 네. 그래서 그 데미사 서비스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면 이미 이제 데미사 서비스는 어른이 됐죠. 네네. 일부에서 어른을 네.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쵸. 어른이 돼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불프로그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피터 몰류는 밑에서 네. 신디케이트의 레벨 디자인을 맡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참 이 사람의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갔지만 이 사람의 천재가 되게 된 큰 계기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피터 몰리뉴는 이미 그때 당시부터 한 괴를 주름잡고 있는 3대 게임 개발자로 주름잡고 있는 거장이었고 네. 그 사람을 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석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기회가 네. 그 사람도 부모님들 못지않게 그냥 전폭적으로 그래 해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그 데미 히사비스가 피터 몰리뉴 덕을 받느냐? 아니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조우했다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인상적이지 않나. 데미사 서비스는 인터뷰에서 그 피터 몰리뉴가 자신의 멘토라고 말을 해요. 진짜요. 뭐 서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레벨 디자인. 레벨 디자인을 맡았는데 네. 그 레벨 디자인은 이제 적당히 게임을 어렵게 만드는 제일 역할인 중요하죠. 거죠. 네.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지. 분명에서 그 시드마이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게임을 계속하게 만들려면은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설명드리면 좀 어렵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계속 게임에 흥미를 가지고 몰입을 그렇죠. 내가 얘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근데 또 잘못해가지고 아깝다. 너무 어려워. 계속 지네. 그럼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간점을 찾아 나가는 역할을 이제 저기 했다는 거죠. 데미사 서비스한테 네. 주게 된 거죠. 신디케이트라는 게임 아까 인실장에 잠깐 소개해 주는데 제가 조금만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 네. 이 게임 자체가 2096년에 미래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신경칩을 장착한 사람들이 거대 기업과 맞서 싸우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신경칩을 장착한 사람들은 능력이 뭐 도청도 하고 네네네. 투명도 되고 네. 막 그런 건데 긍정 씨가 얘기해 준 게 딱 맞아요. 삼국지 조조전에 노조 같은 거야? 뭐라고? 노조 같은 거야? 그 삼국지 조조전인데 네. 그 먼 미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2096 삼국지 그런 느낌이죠. 조조가 신경칩을 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하사비스는 여기에 다행히도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칩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자체에 인공지능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요소를 네. 넣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불프로그가 EA의 인수가 돼요. 그쵸. 네. 맞아. 그래서 EA가 요즘 맨날 공짜로 푸는 게임들이 다 불프로그 게임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EA가 인수가 되면서 불프로그를 나오게 돼요. 네. 나오게 되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으로 아까 대학을 말씀드렸듯이 갔군요.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컴퓨터 과학에 대한 공부를 네. 하는 거죠. 하다가 다시 피터 몰리뉴가 세운 라이온헤드 스튜디오에 입사를 해서 인공지능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이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피터 몰리뉴가 그 지금 이제 이렇게 가라앉았다고 그때 제가 자가진이었을 때 얘기 드렸는데 네. 3대 게임 개발자 중에 그러면서 그 뭐라고요? 라이온헤드 스튜디오. 라이온헤드 스튜디오가 이제 블랙 앤 화이트를 만들면서
이제 좀 떴다가 그 이후에 너무 그 인공지능의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오히려 게임성을 약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아이러니하네요, 진짜로. 그래서 이 라이언헤드 스튜디오에 가서 만든 게임이 이제 블랙 앤 화이트. 피터 몰리는 3대 게임 개발자로 만들었죠. 블랙 앤 화이트인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도 그냥 끼워 맞추기이긴 하지만 네. 재밌는 게 체스판도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아, 검색, 흰색. 아 이거 너무 끼워 맞춘다. 그래서 약간 네. 어쩔 수 없어. 자가지니어스는 위인전이니까 그렇지. 위인전은 원래 위인전은 이렇게 원래 하는 항상 끼워. 박근혜 위인전 읽어봐도 다 끼워 거예요. 맞추기예요. 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인이 아니야. 네. 네, 어쨌든 블랙 앤 화이트는 이제 3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거쳐서 나오는 게임인데 네네.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음. 창조물이자 인간과의 매개물인 크리처를 조종해가지고 세상을 선하게도 만들 수 있고 악하게도 만들 수 있는 내용의 게임인데 그렇죠. 네. 하사비스가 이제 블랙 앤 화이트를 개발하면서 음. 이제 그 아까 저기 어디죠? 불프로그를 불프로그. 그만두고 회사 학교 다니면서 네. 컴퓨터 과학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을 계속 공부를 했어요. 관심이 많았나 보군요. 네. 그때부터. 그래서 대학에서 배운 인공지능 기술들을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는 크리처를 갖게 되는 거죠. 블랙 앤 화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블랙 앤 화이트는 이제 나라를 착하게 혹은 세상을 착하게 나쁘게도 만드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예상치 못했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악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악하다는 걸 당연시 여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근데 걔네들이 나름의 우회를 방법을 써서 시민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키거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신도 있어요. 상대방 신. 신이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상대방 신이랑 싸우는 게 이 게임의 주 목적이에요. 아, 유일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약간 인도 느낌이네. 근데 이제 지구라는 어떤 가상의 공간이 하나 있으면 그곳에 있는 시민들이 아직 신이 없어 다. 그 곳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그냥 걔네들을 이제 많이 섭외하고 내 쪽에 힘을 더 가져오는 뭐 그런 전도하는 게임이구나. 네, 전도해서 그 사람이 많아지면 신의 힘이 세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아. 그래서 상대방의 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써요. 뭐 착한 짓을 하다 갑자기 나쁜 짓을 우회해서 그 신도들을 더 많이 늘린다던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데 전 그걸 보면서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이 되는 게임이에요. 네, 이미 신인 건데 내가 그러니까 신인데 이게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고대 그리스 같은 거 그렇지. 그때로 생각하면 네. 이쪽 부족신이랑 저쪽 부족신이랑 다르잖아. 네. 근데 내가 착한 짓을 하면 나쁜 신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그럼 내 쪽으로 많이 이제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뭐 그렇게 사람들 땅 따먹는 게임인데 그 안에서 이제 상대방 신이 하는 행동들이 이제 예상치 못했던 되게 행동들을 입체적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 앤 화이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크리처라는 게 가장 맞아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신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꿈에 뭐 돼지가 나와서 복권을 한다 이런 것처럼 약간 계시를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러니까 크리처가. 실체가 없는 신이니까 그 수호 애완동물 한 명 동물처럼. 놓고 그 애완동물이 하는 행동으로 나의 뜻을 걔네들한테 애니미즘인 거지, 보여주는 애니미즘. 거예요. 정확한데? 네. 정확한데? 네, 그래서 크리처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이 사람이 이제 반영했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결정된 다음에 하사비스가 원했던 인공지능의 초기 모델이었던 초기 모델. 거죠. 네. 왜냐면 거기서 그 크리처를 키우는 게 진짜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진짜 애를 키우는 게 왜 힘든지를 느껴요. 나는 얘가 착하게 되길 바라는데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쁜 것만 보고 배우는 거야. 임실장은 육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임실장이 나쁜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무튼 그런 면이 지금 이제 뭐 이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와닿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2015년을 잠깐 건너오면 이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할 때 하사비스가 내걸었던 조건인 세 가지 중 한 개가 구글에다가 AI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해요. 구글이 만든 게 아니고 딥마인드를 만든 게 아니고 딥마인드를 인수를 한 인수한 거예요. 네, 2015년. 하사비스가 뭐 나중에 얘기지만 네. 하사비스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사비스가 딥마인드를 만들었고 아, 그래요? 그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합니다. 어쨌든 야.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할 때 몰랐네. 하사비스가 구글한테 AI 윤리위원회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회사 팔게. 블랙 앤 화이트 하다가 맞아요. 느꼈을 거야. 네. 아니야. 블랙 앤 화이트가 단순히 게임을 떠나가지고 종교와 철학, 신과 인간, 뭐 선과 흑과 백 이런 거 다루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끼워 맞췄을 수도 끼워 맞췄다고 긍정 씨는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저는 왜냐면 블랙 앤 화이트 게임을 해봤는데 저걸 느낄 수 없었어. 아니야 나는 느꼈어요. 왜냐면 그래요?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게임 잡지 시대였잖아요. 약간 네. 좀 옛날이라. 그때 막 이런 사연들 올라오면서 웃고 떠들었던 얘기 중에 난 단순히 떠들기만 하기에는 좀 그랬던 게 그 게임의 전장이잖아요. 그 세계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간에서 두 가지 신이 싸우는 건데 내 쪽에서 이제 내가 크리처를 만들었어. 근데 나는 얘를 걔 커요. 이렇게 작았다가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이 돼요. 걔가. 그럼 중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걔 색깔이 검해지기도 하고 하얘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야? 네, 그러면 걔가 이제 나쁜 신을 할수록 몸이 빛깔이 변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담배 많이 피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청소년기 시절을 잘해야 성인이 됐을 때 착하거나 나쁘거나로 갈리는데 네. 그 청소년기 시절은 걔가 왔다 갔다 해요. 긴가민가.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했던 행동들이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 거에 가서 이제 상대방 것도 부시기도 해야 되잖아. 난 착한 신이지만. 네네. 그러면 걔가 나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세계가 월드가 너무 넓어요. 네. 그러면은 지가 가고 싶은데 가가지고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돌을 던져서 상대방 마을을 부시는 걸 보여줬어. 네. 근데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걔가 그걸 봤어. 그리고 난 걔가 그렇게 크길 원하질 않아. 우리나라에 와서는. 네. 근데 그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 자국민 애들한테 가가지고 나 없는 사이에 그냥 돌을 굴리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의도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AI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걸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그럼 사실은 뭐 긍정의 말대로 뭐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음. 그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어느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완벽히 그것 때문에 느꼈다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AI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나는 나중에 꼭 이거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 난 그렇게 학교에서 생각했어. 배웠겠지. 하다 보면 진짜 뭐 화가 너무 많이 빡쳐서 게임을 지워버린 적도 있었거든. 나는 얘가 이렇게 크길 원치 않았는데 은 실장은 은 실장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은실장 윤리위원회 같은 걸 부모님은 마음속에 몇 개를 네. 만들어 놓으셨었겠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네. 하다비스로 넘어가 볼게요. 은 실장이 재미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맞아요. 하사비스가 진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 계속 뭐 체스 세계 챔피언하고 거기다가 큰 대회사들 하고 좌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인생에. 맞아요. 근데 98년에 좌절을 걷기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뭡니까? 엘릭서 스튜디오라는 자기 게임 회사를 만들게 돼요. 엘릭서 스튜디오 원래 내 거야? 자기 사업을 하면 좀 힘들죠. 네. 엘릭서 스튜디오 알아요? 다 알죠. 다 알아요? 저는 거의 이건 그럼 이 사람 망했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망했어요. 한번 주저앉는 게 이제 이때였나 보군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설명해 엘릭서 주세요. 스튜디오는 이제 직원 수가 60명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해요. 오 크다. 엄밀히 말하면 한 방에 크게 터트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5년 동안 개발을 해요. 5년 동안 게임을 개발하는데 리퍼블릭 더 레볼루션이라는 게임 그리고 그러니까 98년에서 5년이니까 2003년에 네. 이제 발표를 하죠. 그리고 2004년에 이블 지니어스라는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 자가지니어스 아닙니까? 이블 지니어스가 이 회사의 거의 유일무이한 유명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하다비스가 더 공들였던 게임은 리퍼블릭 더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을 더 많이 공을 들였다고 해요. 네네네. 왜냐면 이블 지니어스는 리퍼블릭 더 레볼루션이 망하고 돈 땡기려고 만든 피터 몰리뉴가 만든 게임이 보고 권선징악 말고 권학징선이라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네네네. 이블 지니어스고 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리퍼블릭 더 레볼루션은 이제 게임 속 인공지능의 능력을 좀 극한으로 끌어올린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로비스타나나 네, 다시 이름도 어려워. 다시. 노비스타라나라는 나라 속에 네. 사람들이 자기마다 목적을 가지고 직장, 학교, 쇼핑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실제 세계랑 가깝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가상 공간 같은 재밌겠다. 거를. 약간 뭐라 그럴까? 심즈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스스로 감정 아니면 뭐 능력, 신용도 이런 것들이 부여돼가지고 이거를 조절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하사비스 보면은 한 국가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런 시뮬레이션 하느라 개발 기간이 5년이나 걸렸다면서 네.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게임이다. 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가 지 입으로. 네. 근데 얘기만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그 불프로그의 회사가 아니 그 아까 블랙 앤 화이트 이후에 네. 피터 몰리뉴가 가라앉은 이유가 라이언. 이거를 너무 신경 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나는 난 그런 거 좋아. 있지. 근데 대중은 일반적인 난 대중이 아니야. 너 대중 아니지. 예. 네, 어쨌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잘 안 되고 음. 이제 피터 몰리고 만든 게임인 그
다른 게임을 보고 아까 네네. 네. 윤시장이 잠깐 말했던 건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이블 지니어스요. 네. 이블 지니어스와 그 던전 키퍼요. 네, 던전 키퍼를 보고 음. 권선징악은 재미가 없으니 음. 권악징성을 보여주자. 그래서 쳐들어오는 선한 사람들을 때려주는 그런 게임인 이블 지니어스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명성을 쌓았다 그래요. 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유례 없는 게임들이기도 했었고. 이 드래곤 퀘스트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럼? 드래곤 퀘스트가 뭐야? 권악징선 그 던전에 들어오는 용사를 죽이는. 뭐 비슷한데 이거가 좀 약간 초기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엘릭서 스튜디오는 사실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요. 왜 닫으면 게임계에서 소규모 개발사나 인디 게임 개발자가 자기의 아이디어로 혁신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이런 치고 생각이 올라오는 들었대요. 것들을 만나보구나.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미 게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나 보죠. 네네네네. 그래서 회사를 폐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미사 서비스의 게임 개발자로서의 인생은 끝이 나요. 스스로 내려놓은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내려놓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는 CEO 한번 맡으면 잘 안 놓으려고 하지만 그치. 그 외국 사람들은 잘 놓더라고요. 잘 놓고 나 이거 이제 딴 거 할래 이러고 잘 하더라고. 그렇게 보면 나 다시 게임 만들래 하고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인공지능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인공지능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공지능을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인공지능 위해서 인지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으로 가서 음. 좀 공학적 지식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뇌에 인문학? 관한 인문학적인 부분. 인문학이라기보다는 뇌 뇌학? 자체에 대한 뇌 연구. 뇌학이 뭐예요? 뇌공학. 네, 뇌공학에 대한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데미사 서비스의 포텐이 폭발을 해요. 네. 인지과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인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철이라는 컴퓨터처럼 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네. 심리학을 중심으로 뭐 언어학, 생물학, 컴퓨터과학, 철학 이런 것들을 학문으로 모아가지고 배우는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보면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학문 중 하나로 네네. 이제 자리가 잡았는데 하다비스는 이제 여기서 인간의 해마에 집중을 해요. 어. 뇌 안에 기억?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억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한 거죠. 여기서 논문을 써내는데 MRI를 통해 가지고 네. 뇌를 분석하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의 이 사람의 기억을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디지털화 시킬 수 있구나 같은 그런 해석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약간 돌팔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학계를 들썩이게 해서 2007년에 이 발견을 세계 10대 과학 성과 중 하나로 뽑아요. 진짜요? 네이처지에서. 그러면 인정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가능하다는 지금 MRI로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사실 그게 구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열심히 안 했어요. 우리 쪽은 네. 거기까지는 IT 그쪽은 아니요.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될 것 같은데 슬슬. 근데 이게 되니까 뭐 그런 발견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알파고로 잠깐 넘어가면 알파고가 우리가 인공지능 특집 때 얘기를 했었죠. 네. 정책망, 가치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일종의 레이어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망들이 겹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망사 스타킹을 여러 개 겹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이런 망들을 결치는 뇌를 구현한 결과로서 이런 정책망, 가치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알파고는 전문 바둑 기사의 기본 3천만 가지를 토대로 네. 12개 층으로 만든 신경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망을 통해서 앞선 바둑 기사들이 네.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해서 이겼지 이런 것들을 토대서 그럼 내가 여기다 놓을게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돌의 승률을 이제 인간처럼 가치망이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망을 통과해서 이렇게 필터 같은 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고기를 굽는데 고기 불판이 12개다. 그렇죠. 근데 어디가 제일 뜨거워서 어디가 제일 빨리 익을까 맛있게 그러면은 여기다 딱 놓게 하면 자 보자 그래 여기다 구워 이렇게 해준 게 그렇게. 가치망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최적인지 연구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한 게 이제 알파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뇌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연구를 정확히 한 하사비스가 다시 컴퓨터한테 실험을 해보는 내 일종의 가짜 뇌를 만들어보는. 그럼 알파고는 어떻게 보면은 하사비스한테 있어서는 그 자기의 실험의 일환이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므로써 뭔가 알파고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쵸. 어떤 이런 알파고를 만들기 위한 제반이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간 거죠. 그래서 2011년에 하사비스가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딥마인드를 설립합니다. 연구한다고 개발하고. 네, 연구소예요, 회사예요. 회사예요. 회사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수익적인 부분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한 거지. 그렇지. 누군가 사주겠거니 이러고서 그냥 만든 거지. 그래서 알다시피 구글이 2014년에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인수했구나. 인수해서 하사비스가 구글의 인공지능 부문 부사장으로 갑니다. 네네. 네. 갔다가 2015년에 알파벳이 출범을 하면서 다시 딥마인드를 떼어내요. 떼어내면서 딥마인드의 CEO로 지금 네. 자리를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지금 그러면 그때는 구글 딥마인드라고 불렀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딥마인드. 그냥 딥마인드입니다. 알파벳 딥마인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딥마인드는 처음 할 때부터 네. 인공지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게임을 음. 뽑았어요. 네. 첫 번째 이유가 하사비스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체스도 했고 컴퓨터 게임도 했고 게임이 뭐 컴퓨터 게임 보드 게임 그쵸. 안 가리고 다 좋아했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게임은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라는 거를 하사비스는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게임 뭐 은실 저도 문명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네네. 내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알고 이걸 받아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둑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도 내가 진짜 창의적인 곳에다가 유닛을 놓으면. 배치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게임의 하나하나 액션이 네. 창의적인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은실장이 성공하는 방법이 다르고 네. 게임에서 긍정이가 어떻게 이기는 방법. 긍정이 저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총을 한 발도 안 쏘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그게 뭐야? 정말 무슨 약- 재미입니까? 그럼 가만히 숨어 있는 가만히 재미예요. 있는 재미. 가만히 있어서 공포 영화 같은 거야 공포 영화. 발소리가 나면 가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다 쓸어서 죽이는 게 재밌는 사람들 네네네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성공 전략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인공지능의 창의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딥마인드는 그러네. 게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고 처음에 방향을 잡고 이제 개발을 하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할 때 구글 경영진한테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던 게 딥큐 네트워크라는 학습하는 신경망을 이용해서 네. 고전 게임 아타리 2600의 게임을 인간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플레이하는 걸 보여줘요. 네네네네. 이게 그 유튜브에서 딥큐 네트워크라고 치시면 네. 블록 깨기 하는 게 나와요. 네. 알카노이드. 그 영상이 그거야? 네, 이게 이제 구글한테 보여줬던 건데 인공지능이 직접 화면을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키 정도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네. 목적을 고득점을 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열어주고. 그렇죠. 네. 그냥 뭐 버튼 누르는 거 정도만 해주고 목표는 고득점 이렇게만 입력을 하고 가만히 냅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사람보다 못해요. 사람보다 못해요. 네. 그리고 한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하는 법을 깨우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몇 시간이 지나면 네. 인간 이상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어. 여기서 구글이 놀랬던 게 네. 뭐냐면 그 블록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꼼수로 위에다가 넣으면은 네네.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다 깨버리잖아요. 네, 그쵸. 실제로 공을 안 치고. 네, 그거를 이 인공지능이 깨달은 걸 보고 구글은 입을 떡 벌리고 놀랬다고 그렇지. 해요. 사람이랑 똑같은 학습 방법인 거잖아. 아니 네. 그러면은 게임 하는 법을 얘가 터득을 한 거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아타리 2600에 내장된 게임을 거의 모두 성공하고 네. 특히 뭐 29개 게임 정도는 인간의 점수를 크게 웃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고 이후에 구글은 알파고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그 데미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바둑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게 있었대요. 일종의. 체스 챔피언으로서 동양의 새로운 문화. 이래서 이제 약간 바둑이라면 뭔가 도전해봐야지. 그리고 이런- 거기다가 경우의 수가 그렇죠. 남다르잖아요. 체스보다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알파고를 만들게 됩니다. 네. 더없이 좋은 그 타겟이었겠네요. 네. 그동안. 그 아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지간한 게임들이 안에 다 들어있고 각각의 게임이 게임성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게 만드는 건 이미 만들었으니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게임의 끝판, 게임의 끝판을 도전하는 기계를 만들자라는 거군요. 사실은 뭐 이런 농담도 있어요. 알파고가 스카이넷이면 그 데미사 서비스는 마일스 다이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카이넷을 만든 사람, 그 창시자 약간- 같은 거고 창조자 같은 거구나. 나중에 창조주 같은 걸로 그 칭송받을 수도 있겠네 기계들 사이에서. 근데 하사비스는 계속해서 AI를 견제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AI 윤리위원회도 윤리위원회도 만들고 뭐 이제 계속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인간만큼 뛰어난 지금 인공지능은 인간만큼 안 되지만 네네. 인간만큼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오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사실 그거는 뭐 우리 이발소나 자가발전 전역에서도 계속 그 사건 사고들을 다룰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멀지 않았고 연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데미사 서비스의 얘기는 뭐 여기까지고요. 네네. 알파고를 조금만 얘기를 하면 알파고가 이제 바둑 대국에서 네. 끝나고 나서 데미사 서비스가 트위터에다 이렇게 우리는 달에 도착했다 이렇게 썼어요. 약간 그 저기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시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네,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장난기가 많고 좀 도전적인 네. 모습들이 있는가. 여전히 그 괴짜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네. 천재인데.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자가지니어스에 나와있던 그 천재들하고는 약간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치. 마찬가지로 다 천재성을 띠고 있지만 음. 역시 이래서 문화예술을 같이 끼얹어 줘야 이분도 그 제프 베조스랑 비슷하게 이 머리가 좀 없죠. 뭐 머리예요? 네. 그래도 제프 베조스만큼 없진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근데 그 보면은 일단 딥마인드는 이제 알파고를 개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으로의 개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일부를 공개해서 사람들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알파고의 핵심 기술들은 뭐 아직 딥마인드는 갖고 네네네. 있고요. 알파고가 둔 최고의 게임들은 공개를 했어요. 그 기보를. 그래서 그렇고요. 또 이세돌이 네. 인공지능을 이긴 최초이자 마지막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또 알파고도 프로 기사를 맞바둑으로 최초로 이긴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음. 네. 그 알파고가 그 고라는 게 바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둑 때문에 알파고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둑을 지금 그만뒀자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얘는 그냥 알파야? 아직 뭐 알파 제로 이런 이름으로 말하고 알파 있어요. 제로라고 부르는 게 진짜요? 원형이야. 여러 가지 알파고 헬스 이름 부르고 워낙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알파 제로에서 알파 고를 한 건데 알파고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알파 고에서 알파 제로로 바뀐 거예요. 알파 그런 제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딥마인드의 목적은 범용 AI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그러면 범용이었는데 바둑을 가르친 게 아니라 바둑용을 만들고 나서 얘를 범용으로 옮기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알파고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음. 그냥 알파를 브랜드로 가져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세계 엘로 레이팅 1위예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왜냐면 뭐 못 이기니까. 근데 커제가 졌잖아요. 세 판 다 졌잖아요. 엘로 레이팅 1위였는데 안 하겠다 해서 빠지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은퇴한 거지. 모든 기록이 말소됐어요. 아 그래요? 모든 알파고로 둔 건 다 지워버리겠다 이래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알파고는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을 한 거죠. 그래서 알파고는 495전 494승 1패를 기록했는데 1패가 이세돌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둑계에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네. 박수 칠 때 떠나버렸기 때문에 따고 배짱이라고 하죠. 어쨌든 뭐 기념비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라고 나는 생각은 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었고 뭐 이후의 행보가 좀 기대는 되고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자가지니어스에 다뤘던 이 친구가 네. 그 AI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발전해야 된다는 의견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신디케이트를 해봤다면 아마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신디케이트가 보여주는 세계관 자체가 네. 이미 뭐 그런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처럼 미래에 올 수 있는 두려움을 충분히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면 뭐 회사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뭐 이번 자가 발전 자가 지니어스에서는 데미서 서비스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딥마인드 같은 건 현재 진행형에서 제가 크게 그러니까 조사가 어려웠어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뭐 그치.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이게 망하면 또 다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알파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네네. 넷플릭스에 알파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알파고 영화 같은 거예요? 알파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네네. 대국 대국하는 과정들을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나오고 네네네. 한국말도 나왔다 영어도 나왔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다른 다큐멘터리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재밌습니다. 이번 거의 진짜 지니어스는 알파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아망드가 보기에 이 데미스 히사시부리. 데미스 네. 이사부지부리 데미스 히사이시조 씨가 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네.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니까 뭐 게임을 만들다가 인공지능 쪽에 관심을 가져서 인공지능으로 대성을 했고 지금 네. 그 이후에는 뭘 할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게임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 본인이 말하기를 이 입을 빌려서 자기는 인생을
인생의 모든 커리어를 인공지능을 위해 바쳤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게임 개발자 할 때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레벨 디자인을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보면 약간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여를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인공지능 들고. 장인이지.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깎는 노인이 될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본인이 말한 대로 범용 AI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은실장 자가발전 녹음 좀 해줘 하면 혼자서 녹음할 수 있는. 나 이제 없어도 되는. 네. 그러면 이분이 그냥 CEO의 역량이 아니라 개발자로서의 특출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학자의 선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 뭐 그 생각합니다. 왜 SF 영화 중에 그런 디스토피아 영화들 보면 그 지구가 다 망해가는 인공지능 때문에 다 망해갈 때 이 네.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은둔 고수가 어디 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만나보면 이 정도의 캐릭터겠지. 그리고 그 세계를 멸망시킨 게 히사시부리 씨고. 아 그래요? 네.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인 경우가 있지. 그렇지. 그리고 킬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지만 네. 장난이었고 뭐 이런 것들. 저 함덕산 뭐 해발 200m 돌 뒤에 있어. 뭐 이런 느낌이지. 예. 아무튼 뭐 어쨌든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라면 젊은 나이인데도 천재의 반열에 오른 거네요. 네. 축하합니다. 뭐, 축하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여담으로 말하고 싶은데 네. 이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샀어요. 네네. 그 하사비스처럼 알파고 하라라는 우리나라 유일한 이분을 설명하는 책인데 네네네. 우리나라 책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번역? 책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 네. 제가 처음으로 그 도서에 서평이라는 걸 남겨봤어요. 네. 이걸 책이라고 썼냐라고. 아 진짜요? 네, 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인공지능이 쓴 거 아닐까? 야 잘했다. 진짜 멋있다. 이 사람처럼 해라. 시점이 계속 틀려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1976년 사람인데 음. 그가 13살이 되던 해 2003년에는 인터넷이 어쩌고저쩌고 그 보면서 굉장히 짜증나서 2003년이면 90년생이잖아. 그러니까요. 전형적으로 그 제목으로 돈 받아내는. 네. 그래서 결국 그냥 울며 겨자 먹기를 외국에 있는 문서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네. 내 돈 돌려줘. 네, 이런 거 비판 받아야 돼. 이런 네. 것들은 비판 받아야 그런 책이 안 나오죠, 사실. 네. 되게 아쉬웠습니다. 네. 본인이 알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데미안 씨가 알면. 데미스 씨가 알면. 데미스. 네.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부르는 단일이 더 짜증날 것 같은데. 난 성도 바꿨는데 뭐. 뭐 그래.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네. 네. 이로써 2018년 자가지니어스가 모두 끝났습니다. 세 분 다 시간 되시면은 저희 자가 발전에 좀 나와 주세요. 네. 듣고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생각나. 나는 지금 생각해봐도 시드마이언 좀 아닌 것 같아. 왜? 왜냐면 제프 베조스랑 특히 데미스 허사비스 씨는 이름도 모르면서 시드마이언 이름 알고 있잖아. 이 두 분은 앞으로 역사에 남을 천재 같아요. 근데 시드마이 같은 경우는 역사에 남진 않을 것 같아. 한 100년 뒤에 시드마이 얘기를 할까? 뭐 게임 하나 말아 먹으면 또 이제 짜부라들겠지 뭐. 아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니어스라고 나는 생각해요. 축하합니다. 예, 한 주 동안 또 했었고요. 마지막까지 또 내 지니어스를 까면서 끝내네. 다음 주부터는 지니어스가 말고 딴 거 갖고 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